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정말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요새 지금 북한에서 모든 곳을 인민 생활을 위해서 이민 위촌 위민 혼신하라고 김정은이 계속 간부들에게 독촉하고 다구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와 정반대되는 행동들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인민들과 동떨어져 인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악착하게 단속하고 하는 그런 일들만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위민 혼신이 아니라 간부들이, 지방당 간부들이나 관료들이 국민들의 등골을 쳐먹고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이런 그 현실을 계속해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오는 분들도 다 김정은이나 조선노동당의 좀 이 일들이 보고가 돼서 이런 그 밑에 지방 관료들의 이 악착한 관행을 좀 바뀌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보내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꼭 방송을 해달라고 그런 부탁도 있습니다. 요새 저도 이거 요새 TV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토끼 기르기 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의 삼정명 붉은기를 수여했다. 토끼 기르기 운동이 전 군적으로 일어났는데 자강도에서 가장 1등을 하고,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평양시 어느 학교에서 토끼 기르기 운동. 제가 여러분들도 보내드렸죠. 남새과일 종합상점에서 이 토끼 기르기 운동을 토끼를 많이 길러서 이민들에게 고기를 공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TV로 많이 보여주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끼 기르기 운동을 전군적 운동으로 벌리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토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민들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토끼도 다 바치는 겁니다. 학교에서 토끼를 많이 기르는데, 또 학생들을 동원해서 토끼를 기르는데, 이 토끼를 기르면 학생들에게 우리 각 학교들에는 식당이 있잖아요. 점심을 주지 않습니까? 점심을 주는데 그 점심을 북한에서 그 식당에서 학생들 토끼 길러서 그 고기를 학생들에게 공급하거나, 아니면 그 식당에서 부식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라에 바치게 됩니다. 그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학생 머릿수에 따라서 할당량이 있고, 공장 기업소에도 토끼를 기르라는 할당량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화벌이 수단으로도 토끼 가족은 이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당량이 나오는데, 그 고기까지도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어디 가져가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 TV를 보게 되면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인민군 병사들이 부대에도 가져가는 것으로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거죠. 자, 그 토끼 한 마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제 함경북도 어느 한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들이 12년 동안 군대를 나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군사복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군사복무를 12년 동안 하고 들어온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군복도 복귀 전에 그 군복 그대로 입고, 견장도 다 그대로 달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밖에 나갈 땐 다 떼죠. 군복을 입고 군대 12년 갔다 와서 어머니가 살고 집에 찾아와서 어머니한테 이제 찾아왔는데, 휴가나 변변이 왔겠습니까? 자, 그래서 왔으니까 얼마나 대견하고 이제 얼마나 어머니한테는 힘이 되겠어요. 12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 완전히 바쳤다가 나라에 완전히 뺏겼지요. 북한에 이 군대 인민무력성의 아들을 뺏겼다가 이제 돌아왔으니 찾았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다 못해 고기라도 한번 먹이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장마당에서 토끼 한 마리 살려면 엄청 비싸거든요. 이 고기류는. 그러니까 사지 못하니까 어디 가서 한 마리를 가져왔답니다. 즉 학교에서 기르는 토끼를 몰래 하나 가져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훔쳐왔다고 보니까 토끼를 가져왔는데, 저녁에 가져다가 아침에 토끼 고기를 삶아가지고 아들에게 푸짐한 토끼 고기하고 강내 감자밥을 이렇게 아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걸 다 먹었대요. 이거 어머니가 해줬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학교에서 가져온 줄은 모르고 이걸 먹었는데, 이게 며칠 만에 이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들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니는 공장 당비서한테 불려가고, 그다음 직맹위원장한테 불려가고, 비판서 다 쓰고, 그래도 거기서 결정이 난 게, 감옥에 교화소는 안 갔지만 노동단련대, 이거 교화소보다 더 힘들다고 했죠. 6개월 동안 노동단련대 가서 일하라는 그런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늦게야 이 아들이 그걸 알고 울면서 공장 당위원회에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 나이도 많고 이제 몸도 아프고 이런데 어떻게 이거 그 직결서 같은 강제노동소에 가가지고 6개월 견디질 못한다. 내가 군대 나갔다 이제 와서 아직 직장을 받질 않았으니까 난 그리고 이 당원이랍니다 아들이. 자, 난 조선노동당원이다. 그런데 어머니를 내가 보낼 수 없다. 당비서 동지가 나를 한번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서 나를 보내달라. 당비서가 보니까 너무 딱하고 이 아들이 아들 하나밖에 없고 군대에 나갔다 이제 12년 만에 돌아온 아들인데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아들을 그랬으면 그 당연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검찰서나 안전부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 이건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네가 대신 가라 하고 6개월을 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당비서도 문제가 되고 자 당비서가 하도 딱해가지고 어머니 이름으로 강제노동소에 보내라는 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머니 이름으로 그냥 이 남자 아들이 갔다는 거죠. 강제노동훈련소에서 입소해가지고 일은 하는 과정에 그 이제 강제 단련대도 다 그 내용을 다 아니까 이게 몰래 받아주고 일을 했는데 검열을 나왔던 송원한데 이게 들켰다고 합니다. 당비서도 불려 나가서 비판서를 쓰고 이 아들은 아들대로 당원인데 당원이니까 이제 당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강제 그 직결소가 가지고 자기가 소속된 당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죠. 당원은 한 달 동안이라도 당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거 상당히 출당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배치받은 직장에도 가지 않고 6개월 동안 여기 나와서 일하고 있는 이 사건이 발단이 돼 가지고 그 아들에게도 문책당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문책당하고 당비서는 그걸 좀 봐줬던 당비서는 당비서대로 문책당하고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이 일이 그 마을 그 도시에 모두가 퍼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토끼 한 마리 때문에 그러면 뭐 돈으로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토끼 한 마리 때문에 강제 단련대라고 하는 강제 노동 교양소로 보내는 이 검찰과 안전은 이 안전부 거기에 대한 비난과 불만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이 도당에 불려가서 당비서도 다 문책당하고 다 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이 이 도에 그 군을 비롯한 도에 다 도시에 다 퍼지게 되자 구패 맞아서 도당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심의해서 바로 잡았다. 또 당후에 중앙당에 보고될까봐 아마 도당에서 급격히 막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론이 환기되고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북한도 이제는 그런 여론에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일반 주민들, 일반 서민들도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이 사건 당사자보다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웅성거리고 들고 일어나고 분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기 이런 것을 지금 그 도당이나 군당이나 시당이나 군당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북한도 그래서 김정은이 여러분들도 연설할 때 작년 10월이죠. 그 열병식 하고 나서 연설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정말 죄송하다. 여러분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정말 우리 좋은 인민에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받게 해서 너무나도 죄송하다 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이런 쇼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이런 여론이나 인민들의 귀에는 이 말에는 귀도 기르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만큼 북한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도당도 시당도 군당도 전전궁궁하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전궁궁하다. 결국은 이 사건을 없던 일로 매듭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토끼 한 마리 때문에 강제노동소에 자기 어머니 대신 12년이나 군사복무를 하고 집에 와서마자 군복도 복귀 전에 바로 노동단련대로 끌려간 그 아들을 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래도 북한이 김정은이 이민위촌, 위민혼신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까요? 오늘 조선노동당 논설에도 노동신문, 당기관지죠. 노동신문에도 논설에 나왔습니다.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을 받는
조선노동당이라고 했죠. 그 불강력, 그 절대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선노동당은 불강력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했는데, 김정은은 이렇게 밑바닥 민심이 당과 이 최고 지도부의 불만과 불평이 있다는 것, 또 분노가 있다는 것 알고 있는지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연들이 없게끔 조영원을 비롯한 당 위에 있는, 당 중앙위원회에 있는 이 간부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을 제대로 하진 않겠지만, 일단 이런 이야기가 방송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이 북한 이 노동당, 이 정권기관들은 상당히 두려워하죠. 왜? 이 방송이 함경북도면 함경북도의 한 개 시나 군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 나와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보고 아마 제 말에 공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끼 한 마리 때문에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 어처구니 없는 이 비극, 이걸 비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참한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12년 동안 군사복무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 고기를 먹이고 싶어서 토끼 한 마리를 가져다가 먹인 것이 죄가 돼서 6개월 강제 노동소에 보내는 그 직결소에, 그 엄청 힘들거든요. 그 밥도 뭐 150g이면 강내밥 한 숟갈 먹고 아침 7시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일하는 그런 집결소에 가서 살아남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각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한 비극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양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현실,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